자, 안녕하세요. 점심들 잘 드셨나요? 자, 오늘도 저희 디지털 부품 설계 왕년에는 논리회로 수업이 또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반쯤 지나갔어요. 한 2달 가까이 지나가도록 얼굴을 뵙지 못해서 어떻게 이게 잘 지내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 건강한 모습을 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자, 제 말 잘 들리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반가산기를 조금 더 확장한 전가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가산기, 풀 에다라고 하는 제 영어 단어를 써서 쓰죠. 줄여서 FA라고 하는 걸 쓰는데 이 반가산기하고 좀 달리 전가산기의 특징은 뭐냐? 반가산기하고 비교했을 때 특징이에요. 특징은 이 바로 우리가 이제 덧셈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진행하면서 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단계라고 본다면 바로 전 단계. 그래서 산출된 올림수를 고려한 덧셈 장치다라고 이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 반가산기는 전 단계에서 올라온 올림수를 고려하지 않았죠. 예를 들어서 이 반가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가산기는 1, 0,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세 비트 연산이다라고 하는 거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고려 한번 해보자. 그럼 0 더하기 0을 하니까 0, 1 더하기 1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림수가 이렇게 있죠. 1. 이걸 올림수라고 그런다. 근데 올림수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반가산기의 경우. 따라서 1 더하기 0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두 개만 더하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 반면에 전가산기는 이 전가산기는 이렇게 되는 거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달리 전가산기의 경우는 이렇게 덧셈이 되겠죠. 0, 1, 1, 1, 0, 0 이렇게 된 것처럼 전 시간에 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한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고려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0 더하기 0 해가 0 더하기 0에서 0 1 더하기 1을 하니까 0이 되고 올림수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것까지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뭐를 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 이 노란 부분에 들어가는 이 수는 0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걸 더한다. 따라서 이건 10진수로는 2가 되고 이진수로는 0, 이진수는 이렇게 되죠. 1, 0, 1, 0이라고 된다. 따라서 전체 결과는 요거는 덧셈을 하게 되면 0, 1, 0 더하기 1, 1, 0을 덧셈을 하면 0, 0까지 됐고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려되는 이런 걸 그래서 전가산기는 이거를 전 단계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전 단계 바로 이 하얀색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연산을 하기 위한 전 단계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만들어진 그 올림수까지 고려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라고 하는 걸 보죠. 그게 뭐냐면 회로의 입출력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 블록 다이어그램이다. 이그 블랙이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 여기 0에 해당되는 이거를 한 비트로 본다면 x의 제곱 0 i번째 또는 0, 1, 2에서 2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는 y의 2라고 써도 되겠죠.
여기 결과가 얻어지는 거는 뭐냐면 이 sum이라고 하는 거니까 s의 i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이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요거를 전 단계에서 올라온 거니까 carry니까 이렇게 C라고 하는 걸로 하고 올린다 그래서 C인이다라고 하는 거라서 CI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또는 C인이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여기가 XI라고 하는 입력, YI라고 하는 입력, 그 다음에 C인이라고 하는 입력 세 개의 입력을 갖고 있는 거죠. 출력은 어떻게 갖고 있냐면 SI라고 하는 출력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울림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C라고 하는 캐리가 올라오는데 이걸 갖다가 아웃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자.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C 아웃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이 sum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 입력이 뭐가 있냐 보니까 x의 i라고 하는 입력과 y의 i라고 하는 입력과 carryin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 이거죠. 이걸 갖다가 carryin이다라고 하는 걸로 줄여서 cin이라고 쓰자.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을 보니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와 같이 si라고 하는 sum이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올림수가 있죠. 그걸 또 C 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전체적인 모습이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 회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윤곽인데 이제 실제 회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거는 입력만 가지고 출력이 결정되는 거 그런 걸 갖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합 회로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조합 회로에 대한 얘기를 보죠. 조합 논리회로다라고 우리 논리회로만 다루니까 조합 논리회로다라고 해서 저기는 입력만으로 출력이 결정되는 회로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동작 표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로로 아예 그냥 그려도 되는데 그리게 되면 조금 저희가 동작하는 건 하나하나 저희가 입력값에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이게 대표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표라고 하는 거다. 진리표라고 하는 걸로 조합회로를 한번 표현해 보는데 여기서의 그 조합회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합표 중에 대표적인 게 가산기라고 하는 거다. 또는 합산기라고 하는 거다. 영어로 add라고 하는 거다. 그죠? 자,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거를 진리표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진리표에 해당되는 거가 다 되면 그거를 다시 회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표가 이제 그 뭐냐면 이 반가산계하고 전가산계 관계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진리표에서 회로까지 이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이 한 비트 한 비트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32비트 더하기 32비트가 되겠죠. 64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64비트 곱하기 64비트 더하기 64비트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확장하는 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가산기의 동작을 표현해 보자. 아까 다시 그려보게 되면 입력이 3개가 있었죠. x의 i라고 하는 한 비트, y의 i라고 하는 한 비트, 그 다음에 cin이라고 하는 carryin이 있었다. 그 다음에 sum이라고 하는 이제 아예 이렇게 쓰죠. sum이라고 하는 거하고 carry out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두 비트가 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전가상기다. 이거는 제 그 블록 다이그램이고 요거에 대한 동작을 이렇게 진리표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래서 입력이 xi라고 하는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yi라고 하는 입력과 cin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 하죠. 그다음에 출력은 뭐가 있냐면 su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i번째 그 다음에 carry out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게 출력 부분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진리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입력이 3개니까 모든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경우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x하고 y를 더하는데 x가 0, y가 0일 때 캐리가 없는 경우와 캐리가 있는 경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x가 0, y가 1일 때 캐리가 없을 때와 x가 0, y가 1일 때 캐리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1, 0일 때 x가 1이고 y가 0일 때 캐리가 없을 때, x가 1이고 y가 0일 때 캐리가 있을 때, 또 하나 x가 1, y가 1일 때 캐리가 없을 때와 x가 1, y가 1일 때 캐리가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의 거는 이 xi 더하기 yi 더하기 cin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세 비트를 더하니까 몇 자리가 만들어지냐면 두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두 자리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다. cout이라고 하는 거하고 sum 이제 si라고만 쓸게요. 지금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에 해당되는 걸로 나타나게 되겠다.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하게 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이걸 더하면 0이 되죠. 다. 그리고 올림수는 없죠. 없다는 얘기는 0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건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다음 거는 x가 1, i가 1. 그러면 i는 그냥 생략하고 얘기한다면 x가 0, y가 0. 그 다음에 캐리가 1일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긴 경우죠. 0 더하기 0 더하기 1 세로로 한번 쓴다면 이거는 세 비트를 더하면 합이 1이고 올림수가 없죠. 없다는 얘기는 0이다. 따라서 이렇게. 그 다음 거는 0, 1, 0이 되겠죠. 이렇게 0, 1, 0이니까 세로로 써보게 되면 이걸 더하게 되면 0 더하기 1 더하기 0 따라서 1이고 합은 1이고 올림수가 없죠. 0, 1이죠. 그 다음은 0, 1, 1이 세로로 써볼게요. 이것도 0 더하기 1 더하기 1 세로로 쓰니까 0 더하기 1 더하니까 십진수는 2가 돼야 되는데 2를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진수에서는 여기는 0,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림수가 1이 된다. 그래서 이건 1, 0이라고 하는 걸로 이 표시가 된다. 다음 1, 0, 0이니까 1 더하기 0 더하기 0. 는 1이고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이고 1이 된다. 이건 1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요거하고 똑같죠. 1, 0. 1 더하기 1 더하기 0이니까 이거는 2가 되니까 1, 0 똑같다. 마지막 거를 보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걸 더해보자. 그러면 3이 되죠. 십진수로는. 3을 나타낼 방법은 1 더하기 1이니까 0에다가 다시 아래쪽 합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되고 올림수가 1이 된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십진수는 3이 되죠. 1, 1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우리가 나타내는 전가산기의 동작이다. 전가산기의 동작인데 이 전가산기 동작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진리표로 표현했어요. 이 진리표를 표현한 걸 이제 그 맵으로 나타내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으로 나타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이 표현되고 그거를 이 반가상기에 했던 것처럼 그 이제 리드뮬러라고 하는 뭐 회로식을 얻는 방법을 논리식을 얻는 방법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처럼 이제 이 뭐 1의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홀수번 0에 해당되는 거는 짝수번 묶음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 회로를 만들 때 논리식을 만들든지 회로를 만들 때 간략한 어떤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럼 먼저 이 C 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 맵은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동해야 돼. 좀 공간이 없으니까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입력이 xi라고 하는 입력과 yi라고 하는 입력과 cin이라고 하는 입력 세 개의 입력을 갖고 있죠.
xi가 0일 때와 1일 때가 있고 y가 0일 때와 이제 그다음 c인이 0일 때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cout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그 맵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네, 또 하나가 이 썸에 해당되는 걸 그냥 si라고만 쓸게요. 이것도 맵으로 그려보게 되면 xi, yi, cin이라고 해서 똑같이 그리면 되겠죠. 자, 먼저 저희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한번 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0이니까 0은 채울 필요 없겠죠. 그냥 놔두는 빈 공간을 두고 그걸 0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테니까 0, 1, 1에 할 때 1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x가 0일 때가 여기고 y가 1일 때가 여기고 그 다음에 c인이 1일 때가 요거네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을 보니까 101에 해당되는 거죠. 101에 해당되는 게 x가 1이라는 얘기고 y가 0이라는 얘기고 c인이 1이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은 110으로 표현됐다는 부분에 출력이 1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x가 1, y가 1, c인이 0. 그래서 x가 1, y가 1, c인 0이니까 이 부분이 노란, 이렇게 갈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다.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셋다 111, 셋다 1일 때 xi가 1, yi가 1, cin이 1. x가 1일 때가 여기 이쪽 줄이고 그 다음에 yi가 1이니까 요거나 요거죠. 그런데 cin이 1이니까 이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맵이 일단 그려졌어요. 그 다음에 제 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걸 보죠. 썸에 해당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여기 일단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거죠. 0, 0, 1일 때니까 0, 0, 1, x가 0이고 y가 0이고 c인이 1일 땐 여기죠. 두 번째 갈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1 부분 보니까 0, 1, 0에 해당되는 거다. x가 0이고 y가 1이고 x이고 y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c인이 0이니까 여기를 얘기한다. 100에 해당되는 거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100은 x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죠. x가 1이고 나머지 0이니까 여기가 표현되는 거죠. 마지막 여기 노란색으로 되는 x가 1, y가 1, c인이 1인 부분에 1이 나온다. x가 1, y가 1, c인이 1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맵을 따로따로 출력 따로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맵을 그렸죠. 자, 맵을 그렸으니까 이 맵이 아닌 이 부분은 진리표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 시간에 했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 진리표 이 맵에서 익스클러시브 OR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했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x, y라고 하고 0, 1, 0, 1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x가 0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0이에요. 그랬을 때 묶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0에 있는 부분은 짝수번, 1에 있는 건 홀수번 묶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묶어서 들어가니까 1이 한 번 묶였고 빨간색 묶음에 0이 홀수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홀수번 들어갔으니까 한 번 더 빼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이 여기 1은 한 번 묶였으니까 홀수번 들어갔고 여기 0은 짝수번 들어갔죠. 오렌지색이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한 번 들어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논리식을 찾으면 요 y가 1인 거에 해당되는 거겠죠. 빨간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찾게 되면 x가 1인 경우가 나왔다. 이런 경우를 찾을 적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는 논리식은 x하고 y를 더 OR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익스커시브 OR을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리드뮬러라고 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위에 지금 이 그 전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이 카르너 맵을 그린 거를 어떻게 이제 그 논리식으로 이 변형시켜 가지고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저희 그 이스커스 오화를 이용하는 이 리드뮬러라고 하는 그런 식은 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저희 그 다른 것도 엔드와만 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 개의 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경우 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일단 저희 그이뭐 중에 가장 최적화된 걸 찾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니까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썸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x, y 그 다음에 c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러면 짝수번, 홀수번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한번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묶어 가지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다 0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라면 여기 빨간색의 묶음에 대한 걸 하나 찾았다라고 하면 여기 1하고 이쪽에 빨간색에 들어가는 1은 홀수만 묶여서 문제가 없는데 이 0은 홀수만 묶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저희 이 묶음으로 해서 뭐 보니까 하얀색의 묶음에 보니까 이 0은 이 짝수번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요. 이 1은 홀수번 들어가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1은 짝수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빼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0은 홀수번 들어갔단 말이에요. 또 한 번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이 0은 한 번도 묶이지 않았으니까 짝수번은 이제 0을 짝수로 보니까 이렇게 됐고 하얀색 묶음에 있는 1은 한 번 묶였고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 있는 거는 하얀 묶음이 한 번, 그 다음에 초록 묶음이 한 번, 빨간색 묶음이 한 번, 세 번 묶였다. 여기 1은 빨간색에만 한 번, 홀수번 묶였고, 요 0은 하얀 거에 한 번, 빨간 거에 한 번, 이렇게 묶였죠. 요 1은 초록색에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다 이 짝수번, 홀수번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 그대로 맞았어요. 먼저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거에서 변화가 없는 이 그 변수만 하나 추출해 보자 이거죠. 변수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만 추출해 보면 이 초록색 부분은 x가 0이고 y 이제 1인 경우도 다 되니까 x 값은 없애버리고 이 앞에 부분은 변화가 없죠. 초록색 부분에 따라서 앞에 부분은 y i라고 하는 걸로 살아남는다. 빨간색 부분을 보게 되면 변화가 없는 게 xi가 1일 때, xi가 1일 때, xi가 1일 때, xi가 1일 때 다 제 동일한 묶음 안에 들어간 거죠. 나머지는 yi가 여기는 0인데 여기는 yi 값이 1이 따라서 yi라고 하는 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cin이라고 하는 여기는 1인데 여기는 0이죠. cin이라고 하는 것도 없애버려요. 따라서 여기 빨간색의 묶음에서 남는 거는 xi라고 하는 거 하나 남는다. 하얀색의 묶음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 줄하고 이 줄을 보게 되면 이건 xi가 0인 거, 이건 xi가 1인 거니까 없애버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니까 앞에 있는 거에 해당되는 문자 없애버리고 뒤쪽에 있는 건 1이니까 C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SI라고 하는 거 또는 SUM i라고 하는 건 어떻게 논리식이 아더지냐 하면 xi하고 yi에 익스클러시브 or를 써줘라. 그 다음에 cin이라고 하는 걸로 익스클러시브 or를 써줘라. 따라서 sum i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논리식이 하나 찾아졌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sum에 해당되는 거는 완성이 됐다. 현재 저희 그 C 아웃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는 이 여러 가지 단연간에 저희 그 사람들이 찾았는데 그 찾은 것 중에 이 간략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찾아졌다.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 노란색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되든지 또는 그래서 오화라고 하는 걸로 한번 묶어보죠.
xi, yi, cin이라고 하는 거예요. 0, 0, 0, 1, 1, 1, 1, 0. 이 부분이 1, 1이고 1, 0이죠.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아는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걸로 구분해줘도 되겠다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에 그 윗부분에 해당되는 거에 이 보게 되면 여기가 다 0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묶음 하나, 그 다음에 이런 묶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위쪽에 노란색의 묶음은 어떤 부분이냐면 xi가 1인 경우죠. xi가 1이고 여기도 xi가 1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1이 그대로 남으니까 c인이라고 하는 걸로 노란색 묶음에 해당되는 거를 이 그 논리식으로 찾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어떤 항으로 찾게 돼요.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yi가 1이고 c인이 1이란 얘기죠. 그래서 프라임을 다 빼버린다. 이렇게 제 그 항이 두 개가 얻어졌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매매서의 제 그 항을 보게 되면 xi가 1이고 여기도 xi가 1이니까 xi는 그대로 쓰고 프라임이 없고 그 다음에 yi가 1이고 여기도 yi가 1이죠. 여기는 cin이 1이고 cin이 0이니까 yi만 남는다. 따라서 전체 논리식을 찾아보게 되면 cout이라고 하는 이 논리식은 이렇게 되죠. 이거하고 이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뭘로 묶어주냐면 x, i, c i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익스커스 오화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y, i, c in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첫 번째 맵에 해당되는 걸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건 y, i, c, y, i, and 그 다음에 이 y, i인데 이거를 오화를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논리식이 찾아졌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돌려서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C out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공통인수가 C인이니까 XI 와 YI라고 하고 여기다가 C인이라고 써서 분배 법칙이 되게 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리고 와 XI and YI 이렇게 된다. 그래서 논리식이 이 두 개가 찾아졌습니다.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되는 걸로 논리식을 찾았다. 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 이렇게 해서 논리식 두 개를 찾은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회로를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거에 그 논리식을 그대로 적용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보죠. 썸이라고 하는 거의 논리식은 xi 익스클러시브와 yi 익스클러시브와 c인다라고 하는 걸로 찾았죠. 그 다음에 c out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은 어떻게 찾았었냐면 xi 익스클러시브와 yi라고 하는 거에다가 c in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i and yi 이렇게 찾아졌다. 이렇게 해서 논리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뭘로 만들면 되냐면 이 회로를 그리면 되겠다. 그러면 회로에 xi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 그랬고 yi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 그랬고 c1이라고 하는 입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출력이 sum이라고 하는 거하고 yi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물론 세 가닥의 입력이 들어가는 걸로 써도 될 텐데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럼 이거는 xi와 x값과 yi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쓰게 되면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xi, yi 한 데다가 다시 cin이라고 하는 거를 얻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sum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논리식에 대응되는
이 회로가 하나 구성된 거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C 아웃에 해당되는 걸 찾기 위해서 먼저 이 부분을 보라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하나 보죠. x하고 i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죠. 이 부분 x하고 i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i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xi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들어갔네요. 그래서 xi라고 하는 거 하나와 yi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면 이 AND 게이트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지겠다. 여기 나오는 게 xi and yi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안 보여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려면 여기가 x하고 i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면 cin을 and를 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죠. 따라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설계가 된 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오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화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오화를 하나 이렇게 써. 스커스와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오화 게이트 쓰게 되면 이거 하나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오화를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C 아웃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긴 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그 위쪽에 있는 이 두 개의 논리식을 그대로 이 그 회로로 대칭된 거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거를 눈여겨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반가상기다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반가상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스크러스 5하고 5 엔드 게이트 여기도 반가상기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갔냐면 여기에 이렇게 5화 게이트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은 전가산기는 반가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다 하나 뭐가 들어있냐면 5화 게이트가 추가된 이런 모습이 반가산기 회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 입력 x의 y, y의 i, cin이라고 하는 이 입력에 따라서 바로 출력이 이렇게 그냥 결정되는 이런 회로를 조합 회로라고 조합 회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전가상기가 되겠다. 됐나요? 자, 그럼 전가상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우리가 계산할 적에 실제 이렇게도 만들죠. x0, x1, 0번 비트, y1, y0 해서 두 비트 덧셈을 한다라고 해보죠. 이거 두 비트를 더하게 되면 여기에 이 가장 오른쪽 자리에 어떤 합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S의 0번 비트라고 얘기하고 합, 여기를 S의 1번 비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예를 들어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이렇게 더하게 되면 10진수라고 하더라도 세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세 자리가 만들어지는 세 자리가 만들어지듯이 이거 두 자리 두 자리 하게 되면 몇 비트가 되냐면 두 비트가 되는 세 비트가 된다. 이거는 두 비트. 두 비트 덧셈해서 세 비트가 된다. 자, 여기를 C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가 자리가 그러니까 C2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렇게 제가 덧셈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 갖다가 병렬 덧셈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건 이것들끼리 제 그 병렬로 덧셈하고 요건 요것들끼리 병렬로 동작하는 거죠. 물론 이 병렬 덧셈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텔이라고 하는 게 올라가요. 올림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올림수. 이 올림수를 고려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자릿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점점 이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는 알고리즘 그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병렬 덧셈 했을 적에는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 그 풀 애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가상기는 xi 더하기 yi라고 하는 거에다가 c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력은 이 sum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cout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 설계하는 블록 다이어그램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용해서 2비트 더하기 2비트 하는 이 연산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덧셈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느냐라는 거. 여기 이렇게 두 자리하고 두 자리가 있어요. 이 중에 하나가 x0, x1이고 여기가 이 y0, y1이라고 하는 두 자리다. 그럼 이걸 덧셈을 하려면 뭘 쓰냐면 전가산계를 두 개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전가산계 두 개를 쓰고 이 전가산계 입력이 세 개가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가 xi, yi, cin이 들어가는 거다. 조금 안 좋아서 순서가 이렇게 바꿀게요. 여기가 cin이고 여기가 xi고 yi라고 하죠. 여기도 cin이고 xi고 yi라고 하는 걸로 나온다. 그리고 출력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이 sum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고 여기를 cout이다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다. 여기도 이 si라고 하는 합이 나오는 데고 cout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fa라고 하는 풀에다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시작 위치에다가는 뭐를 써주냐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올림수가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xi라고 하는 게 x에 0번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y에 0번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합이 만들어지는 s에 0이 하나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올림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올림수를 C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 xi는 x1을 두 번째 자리니까 x1에 해당되는 걸 집어넣고 여기는 y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죠.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두 번째 비트에 해당되는 두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해당되는 것, 오른쪽에 두 번째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합을 S의 1이라고 하고 여기에 올림수가 만들어지는데 이 올림수를 C2라고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 비트에 해당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가 S0, S1, 그 다음에 C2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이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계산기 같은 것들이 전용 계산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 조합 논리회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이 그, 이 바로 전가산기 또는 가산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저희 그 조합 논리회로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코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거죠. 모두의 그 코드를 갖다가 다시 이제 분해한다든지 하는데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일단 디코더가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제 그 아까 시작할 때처럼 이건 조합 회로다. 라고 하는 조합 논리 회로로 이 그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데 입력의 위치에 따라서 입력이 만약에 n개 입력을 갖고 있고 n개의 입력이 있고 최대 2의 n승계의 출력을 갖고 있어요.
회로로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그 출력이 단 한 개씩만 반드시 구분되는 출력을 갖는다. 회로를 갖다가 디코더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예로서 이런 거를 하나 보려고 그래요. 입력이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입력을 A0, A1이라고 한번 보자. 그러면 입력이 두 개일 적에는 이게 이 두 개니까 여기 몇 개까지 가능하냐면 이게 이승계, 이게 입력의 개수다. 따라서 네 개까지 가능하다. 최대. 최대 4개의 출력이 가능한 이런 모습이고 이 출력은 입력에 따라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4개다 해서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출력 부분을 이렇게 이름을 달려볼게요. 그래서 A0이라고 하는 입력과 A1이라고 하는 입력에 따라서 이 그 4개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이런 회로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동작 표현은 가장 제 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진리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진리표에 해당되는 2 곱하기 4 디코더에 대한 동작 진리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래 참자 작은 거부터 오른쪽으로 쓸게요. 입력이. 그 입력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나오겠다. 출력이 몇 개이냐면 입력이 두 개일 때 최대 2의 n승계까지 된다라 했죠. 입력이 n개일 때. 따라서 입력이 두 개니까 4개까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D3, D2, D0 이게 출력 부분이죠. 그럼 0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 따라서 여기만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안 들어오는 이런 모습의 거를 가지고 동작하는 회로를 디코더 중에 하는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제일 변하게 나죠. 00이라 해서 꼭 여기가 그 1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라 여기다 써도 되겠죠. 그 대신 출력은 반드시 하나씩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가능하다면 이 십진수를 만든 걸로 통일해 주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0을 쓰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이거하고는 분명히 구분돼야 되는 거죠. 출력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동작하는 이런 게 저희가 표현되는 회로를 디코더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거는 어떻게 설계할 거죠?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회로. 그럼 이거 회로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D0에 해당되는 거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입력에 따라서 D0에 해당되는 것만 추출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죠. A1, A0이 있고 D0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서 그리면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 경우 중에 1, 0, 0, 0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럼 이걸 진리표로 그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A1이라고 그러고 A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언제 1이 나오냐면 둘 다 00일 때 요것만 1이 나오는 거죠. 요거만 1이 나니까 묶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A1이 0이고 그리고 A0이 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제 공간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다시 자, 이거를 제 진리표로 그려보게 되면 A1, A0, 01, 01 이 중에 이 부분만 1이니까
D0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A1이 0일 때 따라서 프라임을 붙이고 A0이 0일 때 따라서 프라임을 붙인다. D0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리식은 이렇게 찾았다. 두 번째 줄 왼쪽에 오른쪽에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거를 논리식에 해당되는 걸 찾기 위해서 맵으로 그려보게 되면 A1, A0, 01, 01. 이 중에 어디가 1이냐면 0, 1일 때 A1이 0이고 A0이 1이고 A1에 해당되는 게 0일 때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이 부분이 1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D1에 해당되는 거는 A1은 쫙 보니까 왼쪽에 0이라고 나왔으니까 프라임을 붙이시고 그리고 오른 상단에 0에 해당되는 그 A0에 해당되는 거니까 A0은 1이니까 프라임을 뺀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논리식을 또 찾았죠.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장에. 그러면 D2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 부분이 1이고 나머지는 0이었죠. 따라서 요거니까 D2에 해당되는 거는 A1이 1이니까 그대로 프라임을 안 붙이면 되는 거고 요건 A0이 0이니까 A0에 해당되는 데 대한 프라임을 붙이면 된다. D3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보게 되면 여기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D3에 해당되는 거는 A1이 1인 거, A1이 1이고 그 다음에 A0이 1인 거죠. 이렇게. 자, 정리해서 보게 되면 식을 정리하게 보게 되면 D0이라고 하는 거는 A1이 0이고 A0이 0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그 다음에 D2라고 하는 거의 논리식은 A1, A0이라고 하는 거에 그게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D2에 해당되는 거는 A1, A0의 중에 이 부분이 제그 0이 나오는 거고 D3에 해당되는 거는 A1, A0의 프라임이 다 빠진 경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의 논리식이 찾아졌다. 이 논리식에 해당되는 것대로 제그 이 회로를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회로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거 그대로 그리면 된다. 자, 여기대로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공간이 없지만 일단 그 D0, D1 하는 거하고 A1, A0에 해당되는 거니까 A0에 해당되는 거하고 A1에 해당되는 거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A0의 프라임이고 이건 A1의 프라임에서 낫 게이트를 거치면 이렇게 나오죠. 또는 이렇게 거치게 되면 그대로 나가는 거죠. A0. 이렇게 거치면 A1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D0에 해당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로를 보게 되면 여기가 D0에 해당되는 건데 둘 다 프라임이 붙는 거니까 A0에 해당되는 거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 이거와 이렇게 생긴 거를 AND를 묶으면 D0에 해당되는 게 회로를 찾은 거죠. 그 다음에 D1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D1에 해당되는 D1에 해당되는 거는 A1은 0이니까 A1에 해당되는 거 요거죠. 요 부분을 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A형은 1에 해당되는 거 직접 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 띄고 띄고 이렇게. 그 다음에 D2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걸 볼까요? D2에 해당되는 부분은 A1이 그냥 들어간 거 요거네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그릴게요. 이 부분이 해당되는 것 되고 A0에 해당되는 거는 프라임을 붙인 거다. 그래서 이 프라임에 붙인 건 요거죠. 조금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 달리.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그냥 뛰어넘어서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D3에 해당되는 거는 둘 다 일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A0에 해당되는 거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죠. 이 노란색이 해당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A1에 해당되는 건 여기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 자, 이렇게 생긴 회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코더라고 얘기한다.
어떤 디코더냐면 입력이 2개, 출력이 4개. 그래서 2 곱하기 4 디코더에 해당되는 거.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8 디코더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8 디코더는 블록 다이그램으로만 본다면 입력이 3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입력을 그다음에 출력이 8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회로를 입력이 3개, 출력이 8개에서 3 곱하기 8 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회로 이렇게 설계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할 텐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2 곱하기 8, 2 곱하기 4 디코더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한 모습에 대한 거를 일단 먼저 저희가 진리표부터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 입력은 A0, A1, A2 해서 이 세 개의 입력이 있고 출력은 8개가 있으니까 D7, D6, D5, D4, D3, D2, D1, D0 입력이 3개니까 가지수는 8가지 가능성이 있다. 0, 1, 0, 0, 1, 1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1, 0, 0, 1, 0, 1일 때 1, 1, 0, 1, 1, 1일 자 그냥 편의상 이걸 갖다 십진수로 만들었을 때 값을 아래 첨자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걸 십진수로 한 사람은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출력 단위로 반드시 구분이 되는 이런 애를 디코더라고 얘기하죠. 입력값에 따라서 출력이 변환이 돼서 나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진수, 십진수로 환산하게 되면 2가 되니까 아래 참자가 2가 되는 거에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출력이 0이 나오는 걸로. 이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4니까 이건 5. 그 다음에 이건 6, 7. 이렇게 생긴 거다. 하죠. 자, 이게 이 3 곱하기 8 디코더라고 하는 거에 진리표다. 하죠. 이 진리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아까 그리듯이 이 맵을 그리고 그 맵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논리식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논리식을 논리 회로로 변환시켜 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4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디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거냐?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2 곱하기 4 디코더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2 곱하기 4 디코더에다가 특수한 핀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갖다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를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3 곱하기 8 디코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오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8 디코더를 하기 전에 2 곱하기 4 디코더를 했었는데 2 곱하기 4 디코더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enable 신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enable 신호가 있는 이와 같이 2 곱하기 4 디코더에 대해서 보자. 블록 다이그램으로 본다면 입력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서 enable 신호가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줄여서 2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 그려봤을 때 어떻게 이 동작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동작을 한번 표현해 보자. 동작을 한번 표현해 보죠. 그럼 뭘로 표현하냐면 진리표로 표현해 보자.
자, 그래서 진리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0과 A1. 그 다음에 enable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출력은 출력. 그 다음 이건 입력. 이렇게 됐을 때 이게 enable이 0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가 00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긴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 중에 하나는 분명히 1이래야 되는데 그 중에 아무것도 없이 다 0이에요. 여기 0을 눌렀어요. 여기 0, 1을 넣었어요. 그때 여기 다 똑같아. 0이었어요. 1, 0일 때도 다 똑같아. 결과가 무조건 다 0이에요. 저희가 0일 때를 보니까 다 출력은 0이 나온다. 0. 자, 이 부분이 1이 나왔다라고 한번 보죠. 1. 그리고 00일 때 어떻게 되냐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디코더의 역할을 하더라. 1이고 0일 때 이렇게 되더라. 여기가 1이고 10일 때 이렇게 되더라. 1이고 11일 때 1, 0, 0, 0 그렇게 논리식이 만들어지더라. 이제. 이게 뭐냐면 디코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0일 때는 무조건 다 저희 결과가 0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 좀 축약해서 나타내보자 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어요. 축약한 표현으로 본다면 enable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출력이 있다. 그러니까 0이면 이 부분은 0이든 1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럼 무조건 이렇게 출력값이 0이 나온다. 여기가 1임을 해서 00일 때, 1일 때, 0일일 때, 1일 때, 10일 때, 1일 때, 11일 때. 그래서 enable 신호가 그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값일 때, enable 신호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때, 그때 진정하게 디코더에서 역할을 해준다. 그때 여기가 0001, 0010, 0100, 1000. 요거는 디코더 동작을 하는 거죠. 언제냐? 이네블이 이를 때에 한해서. 자, 이런 회로를 갖다 이네블을 갖고 있는 그 디코더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아까 그렸듯이 이제 이거를 맵으로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이걸 맵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요 부분만 하나 D0에 해당되는 걸 맵으로 그려본다면, 2라고 하는 걸 하나 쓸 수 있을 테고, A1, A0에서 입력이 0일 이렇게 된 걸로 8칸에 해당되는 거를 그리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 추격해서 4칸을 하나로 그냥 그렸어요. 자, 언제 1이 나오냐 보니까 여기가 1이 나오는 게 1, 0, 0일 때. 1, 0, 0일 때니까 여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여기다. 0인 거죠. 따라서 이제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D0이라고 하는 건 2가 1이고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1이 0이고 그리고 A0이 0이다 라는 거다. 이렇게 해서 논리식 하나 찾았죠. 두 번째 이 D1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거죠. D1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A고 A의 여기가 2죠. 2. 이 부분은 2. 여기가 2고 여기가
A1, A0에 해당되는 거다는 00, 01, 10, 11, 10. 여긴 다 0이, 이 윗부분 다 0이었고, 이 부분만 1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D1에 해당되는 거는 2가 1이고, 그리고 A1이 0이고, A0이 1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프라임이고, A0이 1이 나온 거다. D2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맵을 그려보게 되면, 이 A1, A0에 해당되는 거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 D2에 해당되는 건 2가 1이고, A1이 1이고 여기가 A0이 프라임이 붙는 거죠. 마지막 그 D3에 해당되는 걸 그려보게 되면 2가 있고 A1, A0, 00, 01, 11, 10, 01. 이 중에 이 부분이 1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D3에 해당되는 건 2가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A1이 1이고 A0이 1이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논리식이 찾아졌어요. 그래서 4개의 논리식이 찾아졌는데 뭐가 그 아까 2 곱하기 4하고 달라졌냐 하면 그래서 2 곱하기 4 디코더에 플러스 이네블 신호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논리식을 보게 되면 이 D0이라고 하는 거는 2가 1이고 A1이 프라임이고 A0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논리식을 아까 찾았죠. 조금 전에 찾았죠. D1이라고 하는 거는 2가 1 있고 A1, A0이 있는데 이 부분이 프라임이다. D2라고 하는 거는 이네블 신호가 1이고 A1, A0이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A0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였고 D3은 이네블 신호가 1이고 A1도 1이고 A0도 1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한 회로가 있다. 그럼 조금 전에 2 곱하기 4 디코더를 만들었었는데 2 곱하기 4 디코더에 A0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A1이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낫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낫이 들어가는 부분은 A0에 반대되는 회로.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하는 걸 붙인다 그랬고 낫을 들어가면 A1에 프라임을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걸 찾았다. 첫 번째 이거 D3에 해당되는 것부터 D0에 해당되는 것부터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enable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다. 여기는 이제 enable 신호가 있는데 이건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아래다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enable 신호를 이렇게 위로 그리는 걸 하나 그려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이거에 대한 항은 어떻게 되냐면 AND 게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D0이라고 하는 건데 enable 신호에 해당되는 거가 여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A0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따다가 이렇게 써야 될 테고 A1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따다 붙이면 되겠죠. D1에 해당되는 거는 2가 그대로 들어가죠. 여기. 그 다음에 A1에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색깔을 조금 달리할게. 초록색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A0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를 색깔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이걸 갖다 쓰면 되겠다.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D2에 해당되는 거는 enable 신호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A1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걸 갖다가 노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A1에 해당되는 거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A0의 프라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이 하얀색 부분이네요. 요거 이거 갖다 쓰면 돼요. 마지막 D3에 해당되는 부분은 enable 신호 그대로 갖다 쓰고 둘 다 프라임이 없는 거니까 이와 같이 보라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거 하나 이렇게 갖다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enable 신호가 있는 걸 가지고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enable 신호가 있는 이 회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제 그 3 곱하기 8 디코더를 가지고 변형해 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내려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4 디코더에 뭐가 있냐면 이네블 신호가 있는 걸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만드냐면 3 곱하기 8 디코더를 설계해 보자. 2 곱하기 4 디코더에 대한 진리표 디코더에다가 이네블 신호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그 진리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2라고 하는 거와 A1, A0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출력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0일적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도 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 1일 때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죠. 하나가 0001, 0010, 0100, 1000 이렇게 되는 게 제 2 곱하기 4 디코더 이네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항상 1로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생긴 걸 반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인 경우에 동작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잘 이용해서 3 곱하기 8 디코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3 곱하기 8 디코더에 대한 진리표를 그리면서 이와 같이 2 곱하기 4 디코더 이네블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3 곱하기 8 디코더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 그 진리표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다. 입력이 있고 출력은 이렇게 해서 8개 출력이 있고 입력 100일 때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에 출력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는 다 0이죠. 다 0.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이 색깔을 좀 달리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0, 0, 0, 1이 나오고 1, 0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오른쪽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가 다 0이죠. 자, 이 부분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디코더 역할을 해준다. 언제 되는 걸로 보면 되냐면 A2에 해당되는 게 0이면 이 부분은 다 0이고 이 부분만 디코더가 되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A2에 해당되는 것이 1이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이 디코더 역할을 해준다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2 곱하기 4 디코더에 해당되는 이네블 신호가 있는 걸 가지고 설계한다면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 하는 거를 또 그것만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4 디코더의 입력이 출력이 4개가 이렇게 있죠. 이거 2개를 써봐야 했어요. 2 곱하기 4 디코더에 A0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는 부분, A1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한번 써보자. 여기도 출력이 4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네블 신호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할 때 A2에 해당되는 거를 하나는 0일적에만 다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0일적에는 이 부분이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한번 쓸게요. 여기다 출력값을 4개가 나오는데 여기다 D
3, D2, D1, D0이라고 하는 거. 오늘 바꿀게. 이게 첨자가 이 0번부터 나오는 걸로 한다면 D0, D1, D2, D3, 그다음 D0, D1, D2, D3이라고 나오는 걸 갖다가 실제 출력을 여기다가 아웃풋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8개 출력이 나오는 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상단 부분일 땐 A, E가 0일 적에는 이 부분의 4번부터 이제 그 7번까지 값이 다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0일 적에는 이게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0일 땐 이게 동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로 직통으로 연결하고 여기는 0일 때 동작해야 되니까 낫을 갖다 걸어준다. 조금 잘못 그려서 이거를 좀 지워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낫 게이트를 하나 더 써서 이렇게 해서 낫 게이트를 하나 쓰고 여기는 바로 연결하고 이네블 신호에 낫 게이트를 하나 썼을 적엔 요게 저희 그 0일 적에는 이 부분만 그 디코더 동작하고 여기는 무조건 0이 나오는 거죠. A2가 1이면 A2가 1이면 여기는 동작하는데 여기는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0이 나오겠죠.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3 곱하기 8 디코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를 이용하냐면 2 곱하기 4 디코더 이네블 신호가 있는 거 2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낫 게이트 하나를 이용해서 설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확장하게 되면 2 곱하기 4 디코더 여러 개를 쓰게 되면 4 곱하기 16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확장하게 되면 2 곱하기 4 디코더 이네블 신호가 있는 이런 거를 이용해서 4 곱하기 8 디코더도 설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5 곱하기 32짜리도 할 수 있겠다. 4 곱하기 16짜리죠. 4 곱하기 16. 4 곱하기 16 디코더도 설계할 수 있고 5 곱하기 16 또는 뭐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4 디코더만 가지고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걸 갖다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용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걸 숙제를 냈었는데 이 숙제는 제가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간혹 나오긴 했는데 하여튼 저희 그 활용 한번 이용 어떻게 설계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그 다음에 실습할 때 되면 이걸 갖다가 좀 응용할 수 있도록 실력 배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좀 더 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이 조합회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때는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거 뭐 이렇게 시험도 안 보고 하니까 1시간 내지 뭐 90분, 75분 이렇게 해도 저희가 진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여기까지 하고 이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다 돼가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집에서 저희 너무 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끝내겠습니다.